이 건축이 난 집이라는 내가 아닌 건축주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집을 짓고 싶은 게 목표고 그렇게 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집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YH 유성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현장 건축을 한 곳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14평, 2층 9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23평입니다. 여기는 경량 목구조고요. 중부 일지기라서 단열이 이제 가등급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외부에는 세라믹 사이딩이고요. 16mm요. 그리고 안에 이제 알포라는 단열 값이 있는 하우스 랩을 시공을 하고요. 안에는 그라솔 가등급 R23입니다. 그걸 시공을 했고요. 지붕은 가등급 R37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유도풍이죠. 흔히 얘기하는 스페인식이합니다. 제품은 프랑스 테딜 제품이고요. 코로나 때는 프랑스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일본 기아나 지금 보시는 유도 기아나 재질의 차이, 성능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흙으로 구워서 만든 기아니까요. 유도 기아는 이렇게 보시면 어깨가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기아는 어깨가 작아서 팽팽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유럽에서도 실제로 이게 일본 기아처럼 팽팽한 기아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일본 기아보다는 솔직하게 많이 비쌉니다. 장당 거의 11,000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기아를 쓰는 거고요. 굳이 그걸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품 값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아도 제가 직접 시공을 다 했고요. 제가 지금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일을 하던 동생도 내난 문화재를 다 가지고 있고 같이 하던 동생들이라서 걔네들이 지금 시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층, 2층에 자그마한 포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 사각 기둥 안에는 아연 각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연 각관을 1층부터 2층까지 지붕을 받치게 다 세워 놓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딩으로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좀 많죠. 어쨌든 그 나온들 다 따야 되고 사각면도 따야 되고, 여기에 코너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둥이 코너를 써버리면 보기가 싫어서 여기는 면치기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 이제 있는 부분들은 다 코너를 시공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닉못이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다 박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하중 때문에 나중에 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거를 얼마 전에 저희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만은, 지금 이렇게 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코너석이나 세라믹 판지 1개, 클립이 9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FM인 걸 알고 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서 또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라믹 사이 시공을 하실 때 좀 제발 좀 지켜서 정말 FM도 그렇게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닉못을 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핏을 박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핏을 박는 게 아니거든요. 핏을 박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닉못도 마찬가지고 핏도 마찬가지고 안에 물이 들어갑니다. 얘를 통해서, 닉못을 통해서 물이 흡수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게 스페이스입니다. 그 스페이스를 저희가 붙여놓고 닉못이 이걸 뚫고 들어가면서 이게 물을 막아줘요. 물론 스페이스라는 게 이 뒤에 사이딩을 뺏고 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닉못을 쳤을 때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모르고 계시는 것도 많고요. 이 닉못이 우리가 이제 그 스트라는 게 씁니다. 이렇게 나무가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박혀야 됩니다. 일반 합판에 박히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빠져버립니다. 처음에 세라믹 시공을 할 때 그 스터드 길이만큼 이렇게 스터드 똑같이 이제 먹을 다 내려서 스터드 자리에 먹을 다 쳐놓고 클립도 박고 닉못도 치고 하는 거거든요. 클립이 박힐 때 핏을 저희가 박으면 그 핏도 뒤에 그 스터드 나무에 박혀줘야만 얘가 진짜 지진 6.5가 왔을 때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 시공 방법을 좀 사람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제 석재 데코도 제가 이렇게 시공을 다 해드렸고요. 이게 집의 10%, 23평이지 않습니까? 2.3평을 지한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건축주분한테 요구해서 받았고요. 이것도 직접 시공을 사람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여기도 시공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세라믹 밑에 이제 기초 부분도 이렇게 이제 현무암으로 다 붙여서 마감을 지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쓰는 현관문 성우 게이트 거고요. 그 성우 게이트 넉스 제품입니다.
도화덕은 지문 인식되는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여시면, 예,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문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중문은 다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관은 다 타일 시공이 해드렸고요. 이리 해야 이제 여기가 항상 깨끗하게 좀 오래 쓰실 수 있고 해서, 예, 현관은 다 타일로 시공을 해드리고, 이제 신발장은 한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발장 밑에 이제 간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운라이트로 이제 등을 마감을 해놨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시면요, 1층 구성은 이제 화장실, 거실 겸 주방, 그리고 1층에 방,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이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은 천정형을 하신 데서 이제 저 턱판에다가 얘기를 해서 천정형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실링팬도 모든 집에 다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고가 높아요. 2700이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집에 다 실링팬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간접을 디귿자로 잡았습니다. 천정을 우물천정처럼 디귿자로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여기는 가스 보일러입니다. 바닥은 엑셀 온수 난방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은 한생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화장실, 다용도실 다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고 하니까 뭐 난방 손실이 많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 현관이 이렇게 온수가 돌 때는 이렇게 거실이 돌아야만 같이 돌기 때문에 현관이 춥다고 해서 돌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는 각방 온도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마다 온도 조절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일러를 보면 다 컨덴싱을 달아드렸거든요. 일반 보일러보다 연료비가 한 30% 정도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방 온도 시스템을 해놓으면 거기서 연료비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을 때 따뜻한데 연료비는 조금 작게 들어간다는, 이게 그렇게 돼야 이제 저희가 짓는 집들이 목주택이 소비자들이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호는 그 독일식 시스템 내아웃 창호입니다. 아동원 가스까지 다 주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47mm니까 단열 기준은 충족을 하죠. 왜냐면 여기가 중부 일정이 1.2입니다. 그런데 이 창이 0.8이니까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일정이라 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남부 지방이든 제주든 다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쓰는 창호는 어느 지역에서든 그 단열 기준을 다 충족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방음을 하기 위해서 벽이 2개가 있으면 한 벽만 비닐 치고 부직포를 쳐서 그 소리를 막고 수술하게 만들어서 안에서는 조용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한샘에서 설치를 했고요. 건축주분하고 한샘 직원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분이 요구하시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비스포크 이 제품을 사셔서 거기에 맞게끔 이게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가맹점도 있었고 한샘을 또 그대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20%니까 실제로 소비자 가격으로 100만 원이면 저희가 받아오는 게 20%니까 80만 원에 사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주분께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한샘에서 직접 주시는 거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소비자가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대 상부장 위에다가 간접을 넣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받고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남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타일들 다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분께서 선택을 하시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제 집이면 제 맘대로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겠네요. 제 집이라도 제 맘대로 되진 않겠네요. 집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집을 지을 때 모든 결정은 다 건축주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 혼자 제가 짓는 집이 아니라 건축주하고 같이 짓는 집이 돼야 좀 더 만족도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은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포켓몬을 시공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쿵 안 하죠. 이렇게 위에 스토퍼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얘가 잡습니다. 하드웨이가 다 달려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요 스토퍼 이게 자체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래서 문값하고 하면 실제 있는 방문보다는 배 이상 비싸집니다.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추가할 줄 달라, 뭐 두 개가 들어갔다 세 개가 들어신 게 너무 달라 이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공간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맞게끔 시공을 해드리는 거는, 어떤 집은 문이 6개인데 포켓몬만 5개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오늘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문을 닫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정리가 다 안 돼서 조금 어지럽지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이 뭐 밖으로 나가는 방화문 하나 있고요, 창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실은 밖으로 해서 저 2층 올라간 계단 밑에 자그마하지만 보일러실 겸 창고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방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안방이 아닙니다. 이게 1층이 손님방이고 2층이 주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작은 방인데요, 대략 뭐 한 2평 반, 3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이제 그 붙박이장이 하나, 이렇게 건축부분께서 원하셔서 자그마하지만 붙박이장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쪽에 다 창을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창을 하나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2개가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환기가 돼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독일 창은 이렇게 열고, 이게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독일 창의 장점입니다. 물론 독일 창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30% 정도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공하는 견적에는 이 창으로만 이제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입니다. 이것도 밖에도 화이트예요. 근데 이거를 밖에 안에 색깔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밖에 색깔을 넣으면 15%, 또 안에 색깔을 넣으면 15%, 창값에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건축주분한테 얘기를 드려서, 그것도 제가 안 받습니다. 그 직접 창호 회사에다가 직접 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입니다. 여기는 건축주분께서 돈이 좀 더 들어도 냉난방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는 냉난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1층 화장실입니다. 샤워, 뭐 세면대, 변기, 그리고 이제 파티션. 여기도 똑같이 저희가 매립 선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철판으로 박스를 짜서 여기에다 매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 안에 뒤에 폰 다 싸가지고 단열하게끔 폰 다 싸고 옆에도 싸고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타일을 붙여요. 그래야만 이제 밖에서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너 선반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돈이 좀 더 들어도 저는 매립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는 데는 다 이렇게 매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다이 싸서 이렇게 인조 대리석 얹어서 간단하게 머리를 이렇게 얹을 수 있게끔 젠다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문 같은 경우 영림 건데요, 이 문이 지금 다 안 열릴 거예요. 쿵쿵쿵 안 하는 이유가 벽에 안 부딪히게 하는 스토프를 다 설치를 해드려서, 그래서 이게 문이 쿵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스켓을 다 추가를 해서, 보통 문이 이렇게 닫아놨을 때 바람이 들면서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없어라고 이렇게 다 가스켓을 시공을 해드리고, 이것도 뭐 한 3만원? 이 돈도 아까워서 못 할 것 같으면 공사를 안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조건 이제 신경을 써서, 이게 사다 보니까 저도 뭐 집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저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돈 뭐 이렇게 침면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분들이 이게 사용을 하실 때, 문을 닫았을 때 신경 쓰이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층은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집을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산로입니다. 위에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드리고요. 여기도 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을 때 불을 켰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가서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산로 스위치를 해서 여기서도 끄고 켜고 저기서도 끄고 켜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계단 판지는 이제 우리 멀바보다 이렇게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발목등이라고 그러죠. 계단에 비치는 등들. 밤에 이 하나만 켜놔도 안전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어서 발목등을 다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문 난간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거든요. 2층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건축주분께서 안에는 까만색, 밖에는 하얀색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주문은 하고요, 설치는 제가 하고요.
설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피서 몇 개만 박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몇십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단창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위에는 고정창, 밑에는 이제 열리게끔. 여기 보시면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시트질 발라서 뒤에서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나가는 문도 이렇게 창으로 해서 저희가 시공을 했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한개가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란다로 나가게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란다 한번 볼까요? 2층 베란다인데요. 여기 이제 타일로 다 시공을 해가지고요. 바닥을 타일로 시공을 하고, 외벽은 세라믹, 천정은 그 징크 끼워치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지붕에서는 징크하고 똑같은데요. 방식이 달라요. 지붕에 있는 징크는 이렇게 접는 거고요. 얘는 끼워치기입니다. 그래서 시공 방식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주물 난간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준이 1200입니다. 지금 법상. 그래서 1200을 이렇게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기둥을 하면서 안연각관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이딩으로 마감을 라운드까지 다 지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가 오면 청소를 해야 되고 물도 내려가야 돼서 배수와 수도와 한 번씩 나와 있으면 전기가 공급 주셔야 되니까 콘센트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도 밖에서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 올라오면 바로 오른쪽이 이렇게 화장실,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에는 여기도 똑같이 세면대, 변기, 슬라이드장.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욕조. 건축주분께서 이제 여기서 반신욕 하시고 이게 밖에 이렇게 보신다고 해서 여기다 창을 만들고, 여기 건축주분께서 소방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제 피로도 푸시고 그런다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목조 되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기와 일 때는 기와 한 팔레트가 보통 한 1.5톤 정도 돼요. 그럼 그걸 그냥 지붕에다 턱 얹잖아요. 그게 그냥 쫙 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에다 얹어 놓거든요. 그러면 얘가 1.5톤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 사람 몸무게하고 이렇게 물까지 다 해본들 100kg이기 때문에 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에 또 문제가 없이 작업을 합니다. 2층 안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메인이 여기 2층 안방이다 보니까 앞에 이제 창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개방감. 여기 지금 서서 보시면 여기도 지대가 조금 높아서 이게 보시기 좋거든요. 일부러 이제 창을 좀 키워서 좀 더 넓게 보이고, 지금 이 방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그만하게 채광, 환기도 되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이 건물은 1, 2층 다 포함해서 23평이고요. 금액은 1억 3,900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따로 하신 거는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그 외에는 이렇게 보신 게 다 포함이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 집은 단독 정화조 5인용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합병 정화조 10인용이 묻히면서 금액 통값 업이 된 부분에서는 건축주께서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기본 5인용 들어가는 그 금액은 다 지하고요. 나머지 업되는 부분만 건축주께서 이제 추가로 부담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 가평 저희가 이렇게 또 현장 시공을 하게 돼서 또 다 마감을 하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YH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YH 유성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